우리 엄마랑 결혼해주세요. 이동현은 차 앞에서 후드를 닫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작은 목소리에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돌아보니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그의 옆에 와서 서 있더군요. 아이는 발끝으로 서서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우리 엄마랑 결혼해주세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7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 국도 갓길에서 동현은 완전히 얼어붙었죠. 손에 들고 있던 더러운 걸레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어요. 박지은은 아직 운전석에 앉아 시동이 잘 걸리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 하윤이가 방금 뭔 소리를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하윤아, 뭐 하고 있어? 운전석에서 내린 지은의 목소리였어요. 아직 상황을 모르는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동현은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차 한번 고쳐준 게 전부인데. 하윤이는 아저씨 옆에서 천진하게 미소를 지으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아주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 이 아저씨가 우리 차 고쳐줬어.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그제서야 동현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은이 동현에게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하얀 블라우스가 땀에 젖어 있었어요. 차가 고장나서 많이 당황했었나 봅니다. 동현은 아직도 아이가 한 마리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랑 결혼해주세요. 도대체 7살 아이가 왜 그런 말을. 아니에요.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나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하윤이가 엄마에게 뛰어가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아저씨한테 엄마랑 결혼하라고 했어. 순간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동현을 바라보더니 다시 하윤이를 보고 또 동현을 봤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동현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어디 있겠어요? 차 고쳐준다고 왔다가 갑자기 결혼 제안을 받게 될 줄이야. 엄마가 밤에 혼자 울어서. 하윤이가 조그맣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동현과 지은은 모두 숨이 멎었어요. 아이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엄마를 위한 마음이었던 거죠.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생각해낸 거였어요. 친절한 아저씨가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이 엄마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윤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갓길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멀리서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동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웃어넘기고 가버리기엔. 아이의 눈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지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분명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을 거예요. 하윤이만 혼자서 어른들을 번갈아 보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동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서 하윤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하윤아, 정말 착한 마음이구나.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정말 큰일이야. 아저씨와 엄마가 서로를 더 잘 알아야 하거든. 그는 다시 일어나서 지은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당황해하고 있는 그녀를 말이죠. 그런데 친구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동현이 그 갓길에서 박지은 모녀를 만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시간 전만 해도
그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있었거든요. 동현 정비소, 그의 작은 가게에서 말이죠. 이런 젠장할. 동현은 유압잭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15년 된 낡은 리프트가 드디어 수명을 다한 거였어요. 메인 실린더에서 기름이 줄줄 새고 있었죠. 바닥에 고인 유압 오일을 보며 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이 기계가 없으면 정비소 운영이 불가능한데 수리비만 해도 최소 300만 원은 들 텐데 그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은 정말 모든 게 꼬였어요. 아침부터 단골 김 사장이 트럭 엔진 오버홀 건으로 화를 내며 나갔거든요. 이동현 씨, 이게 뭡니까? 부품값만 200만 원이라고요? 다른 곳은 절반 가격인데. 동현이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어요. 요즘 정품 부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도 김 사장은 듣지 않았죠. 그럼 다른 곳에서 하세요. 저는 정품만 씁니다. 동현의 고집 때문에 김 사장은 그냥 트럭을 끌고 가버렸어요. 그 일로 이번 달 매출의 절반이 날아간 거였죠. 가뜩이나 빠듯한데 점심때가 되니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행에서였습니다. 이동현 고객님, 대출 연장 관련해서 오늘 중으로 방문해 주세요. 동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좋은 소식일 리가 없었거든요. 은행 창구에 앉아 있는데 대출 담당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동현 씨, 연체가 벌써 2달째인데요. 이번 주 안에 밀린 이자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얼마나 밀렸습니까? 이자만 80만 원입니다. 동현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통장 잔고는 고작 35만 원. 어디서 80만 원을 구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9살 아들 말이에요. 어제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빠, 우리 언제 이사 가요? 친구들은 다 아파트에 살고 방도 따로 있는데 아이는 몰라요.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이혼하고 나서 이 낡은 연립주택 전세방이 그들이 갈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걸 말이죠. 민호 엄마는 재혼하면서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양육비?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동현 혼자서 민호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지난주엔 민호가 학교에서 맞고 왔어요. 점퍼가 낡았다고 놀림받은 거였죠. 새 옷을 사주고 싶어도 형편이 그게 아니었어요. 정비소에 돌아와 보니 리프트는 여전히 기름을 흘리고 있었어요. 오후 내내 예약된 차량들을 손으로 들어 올려가며 작업해야 했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목은 저렸어요.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4시쯤 동현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어요. 금연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런 날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옆 상가 김치찌개집 사장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민호 아버지,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그냥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죠. 좀 힘든 게 아니라 아예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이었거든요. 오후 5시가 되자 동현은 정비소 문을 일찍 닫기로 했어요. 어차피 장비도 제대로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민호는 학교 방과 후교실에 있을 텐데.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는 마음이었어요. 낡은 봉고 트럭에 시동을 걸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나?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어디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월급이나 받으며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적어도 매달 정해진 돈은 들어올 테니까요. 집으로 가려면 국도를 타야 했어요. 평소보다 차가 별로 없어서 쌩쌩 달리고 있었죠.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트로트가 나오고 있었지만 동현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온통 걱정뿐이었거든요. 내일 은행에 뭐라고 말하지? 민호 학원비는 어떻게 하지? 리프트 수리비는 또 어디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논밭을 보며 그는 생각했어요. 차라리 농사라도 짓는 게 나을까? 하지만 땅도 없고 나이도 이미 40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였어요. 저 앞쪽에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보였죠.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자기 일도 아니고 그날 하루 종일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파란색 소나타 한 대가 갓길에 서 있고 보닛에서 김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 옆에 여자 한 분이 서서 울고 있었어요. 뒷좌석엔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고요. 아이는 창밖을 보며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죠. 동현은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요. 아무리 자신이 힘들다고 해도 자신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는데 모른 척할 순 없었거든요. 특히 아이가 있는 걸 보니까 민호 생각이 났어요. 만약 자신이 민호와 함께 길에서 차가 고장났다면 누군가 도와주길 바랐을 테니까요. 동현은 트럭을 갓길에 세우고 비상등을 켰습니다. 뒷차들이 위험하지 않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동현이 다가가자 그 여자분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이 사람이 바로 박지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그녀는 그날 하윤이와 함께 시골 할머니를 뵈러 가는 길이었어요. 죄송해요. 차가 갑자기 이상해져서. 지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많이 당황한 상태였죠. 저 정비소 운영하고 있어요. 한번 봐드릴까요? 그때 뒷좌석에 있던 하윤이가 창문을 내리더니 조그맣게 말했어요. 엄마가 울고 있어요. 그 말에 동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보닛을 열어보니 역시나 라디에이터 호스가 터진 거였어요. 여름철엔 흔한 고장이었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에요. 호스만 갈아주면 됩니다. 동현이 말하자 지은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어요. 얼마나 들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지은의 목소리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지갑을 보니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죠. 그 순간 동현은 결심했습니다. 이분에게는 돈을 받지 않기로. 부품비만 받을게요. 공임은 서비스고요. 사실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부품비도 받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동현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신세를 져도 되는 건가요? 괜찮아요. 저도 아이가 있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그랬어요. 하윤이를 보니까 민호가 생각났거든요. 그렇게 동현은 1시간 동안 정성껏 차를 고쳐줬습니다. 자신의 하루 피로와 스트레스가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건 이런 기분이었구나. 하지만 그 뒤에 하윤이가 그에게 한 말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그 작은 귓속말이 두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7월 15일 오후 2시 국도 31호선은 아스팔트가 녹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박지은은 파란색 소나타 운전석에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왜 연기가 나와? 뒷좌석에서 하윤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닛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지은의 손이 핸들을 꽉 잡으며 떨렸어요. 차량용 온도계는 빨간색을 가리키고 있었고 엔진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죠. 이런 일이 하필 오늘 할머니를 뵈러 가는 길에 생기다니. 박지은 33세 시내 푸른 초등학교에서 2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남편과 이혼한 지 2년 하윤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이혼 후 받은 위자료로 중고차를 샀지만 벌써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사 월급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기엔 빠듯했거든요. 지난달엔 하윤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비만 15만 원이 나왔어요. 그 돈 때문에 이번 달 생활비를 쪼개 써야 했죠. 아, 안 돼. 지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차가 완전히 멈춰 섰거든요. 엑셀을 밟아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급하게 갓길로 차를 빼며 비상등을 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우리 어떡해? 하윤이의 목소리에서 무서움이 느껴졌어요. 7살 아이에게 이런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보험회사에 전화했어요. 네, 견인 서비스 요청하는데요. 고객님, 현재 위치가 어디신가요? 국도 31호선인데 정확한 주소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서 연락드릴게요. 대기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2시간? 이 뜨거운 날씨에 아이와 함께 2시간을? 지은은 고개를 떨궜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5장이 전부였어요. 할머니께 드릴 용돈까지 합쳐서 말이죠. 엄마가 미안해, 하윤아.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거든요. 하윤이는 엄마의 표정을 보더니 조용해졌어요. 아이 나름대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괜찮아, 엄마. 나는 안 무서워.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7살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려고 애쓰는 모습에 지은의 가슴이 더욱 아팠죠. 그때였어요. 낡은 봉고 트럭 한 대가 뒤에서 다가와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고된 하루의 피로가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지은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남자가 다가오니까 처음엔 경계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죄송해요. 차가 갑자기 이상해져서.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 종일 울먹거렸던 탓에 목이 쉬어 있었어요. 동현은 지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땀에 젖은 하얀 블라우스, 빨갛게 부은 눈, 그리고 뒷좌석에서 불안해하는 아이까지. 저 정비소 운영하고 있어요. 한번 봐드릴까요? 정말요? 하지만 저희가 돈이 별로 없어서.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엄마가 울고 있어요. 뒷좌석에서 하윤이가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창문을 살짝 내리고 동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말에 동현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민호도 자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빠가 힘들어 보여라고 말이죠. 아저씨가 도와줄게. 동현은 아이에게 따뜻하게 말했어요. 하윤이의 얼굴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동현은 보닛을 열어봤어요. 역시나 라디에이터 호스가 터진 거였습니다. 고무가 낡아서 열에 의해 갈라진 거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에요. 호스만 갈아주면 됩니다. 지은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어요. 얼마나 들까요? 부품비랑 공임해서. 동현은 잠시 망설였어요. 지은의 상황을 보니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 그런데 저 지금 현금이 5만 원밖에 없어요. 카드는 있는데. 여기서 카드 결제가 되나요? 지은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동현은 고개를 저었죠. 이런 시골길에서 카드 단말기를 들고 다닐 리 없었거든요. 그럼 은행까지 가서 돈을 뽑아와야 하는데.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가장 가까운 은행까지는 차로 30분은 가야 했거든요.
동현은 지은의 모습에서 자신을 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이 때문에 걱정이 많은 똑같은 한부모였거든요. 특히 하윤이가 엄마를 걱정하는 모습이 민호와 너무 닮았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어려움을 다 아는데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쓰죠. 동현은 결심했어요. 이 가족에게는 돈을 받지 않기로 말이죠. 괜찮아요.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예. 무료로요? 그럴 순 없어요. 지은이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아이가 있어요. 9살 아들인데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동현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지은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어요. 동현은 트럭에서 예비 호스를 가져왔어요. 항상 비상용으로 준비해 두는 거였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꼼꼼하게 작업했어요. 호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점검해줬죠. 냉각수도 좀 부족하네요. 제가 보충해 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지은이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친절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하윤이는 차 밖으로 나와 동현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저씨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차를 고치는지, 엄마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다 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더워요? 물 드릴까요? 괜찮아, 하윤아. 거의 다 끝났어. 동현이 아이에게 웃어주자 하윤이도 환하게 웃었어요. 자, 이제 시동 걸어보세요. 동현이 더러워진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었죠.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아까 그 끔찍한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정말 고쳐진 건가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어요. 지은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동현은 손을 흔들었죠. 괜찮아요. 저도 남일 같지 않아서요. 그때 하윤이가 동현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이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있었죠. 뭔가 중요한 결심을 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동현은 아이가 무슨 말을 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윤이는 발끝으로 서서 동현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그 귓속말이 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우리 엄마랑 결혼해주세요. 하윤이가 동현의 귀에 속삭인 그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는 깊은 바람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하윤이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든지, 밤에 몰래 울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아이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보고 느꼈습니다. 엄마가 웃을 때도 눈은 슬퍼 보인다는 것,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떨린다는 것 말이죠. 엄마가 밤에 혼자 울어요. 하윤이가 조그맣게 덧붙인 말에 동현과 지은은 모두 숨이 멎었어요. 지은은 자신이 아이 몰래 운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이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밤늦게 화장실에서 아니면 베란다에서 조용히 흘린 눈물들을 말이에요. 하윤이에게 그 소리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왜 우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엄마가 혼자서 뭔가 힘들어한다는 건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에게 아빠가 필요해요. 하윤이는 정말 진지했어요. 아이 나름대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은 거였죠.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데 자신들만 엄마 혼자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힘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난 이 아저씨는 달랐어요. 친절하게 차도 고쳐주고 돈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이런 좋은 사람이 우리 아빠가 되면 엄마가 더 이상 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윤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차를 고쳐준 것만도 고마운데 갑자기 딸이 결혼하라고 제안하다니 얼마나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지은은 동현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동현도 완전히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윤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엄마를 걱정하는 아이의 마음이 정말 절실했어요. 자신도 민호와 둘이 살면서 아이가 엄마 없이 외로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학교 행사 때마다 민호는 다른 친구들 엄마를 부러워했어요. 갓길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멀리서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 매미 우는 소리만 들렸죠. 동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웃어넘기고 가버리기엔 아이의 진심이 너무 느껴졌거든요. 지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분명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을 거예요. 하윤이만 혼자서 어른들을 번갈아 보며 자신이 뭔가 잘못된 말을 했나 하는 표정이었죠. 동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무릎을 굽혀서 하윤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윤아, 정말 착한 마음이구나.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다니.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저씨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은 정말 큰일이야. 아저씨와 엄마가 서로를 더 잘 알아야 하거든. 동현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천천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친구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현이 다시 일어나서 지은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당황해 있는 그녀를 말이죠.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배려해주다니 정말 고마웠거든요. 친구요? 네. 저도 혼자 아이 키우고 있어서 서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동현의 제안에 지은의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아저씨, 우리 진짜 친구 되는 거예요? 하윤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이에게는 친구든 뭐든 좋았거든요. 엄마가 혼자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 친구 되자. 동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보들보들한 머리카락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하윤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펴졌어요.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동현은 지갑에서 구겨진 명함을 꺼냈어요. 동현정비소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모서리가 기름때에 살짝 더러워져 있었죠.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지은이라고 해요.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하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돈도 안 받으시고. 지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친절을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동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누군가를 도와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특히 하윤이의 순수한 마음을 보니까 세상에 아직 좋은 일들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 정말 연락드려도 될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현이 그냥 사교성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네, 언제든지요. 특히 차에 문제 생기면 꼭 연락하세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지은의 목이 메어왔어요. 이런 따뜻함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아저씨, 우리 집에도 놀러 와요. 하윤이가 천진하게 말했어요. 아이에게는 새로운 친구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 기회되면 놀러 갈게. 동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기회가 되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은도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하루 울기만 했는데
이렇게 웃게 될 줄이야. 아저씨도 아들 있다고 하셨죠? 우리 친구 할까요? 하윤이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아이는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민호라고 해. 하윤이보다 2살 많아. 와, 오빠네. 만나보고 싶어요. 하윤이의 기대에 찬 모습을 보니까 동현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럼 저희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셔서. 지은이 아쉬운 듯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한 시간이었거든요. 네, 조심히 가세요. 연락 기다릴게요. 동현이 손을 흔들었어요. 하윤이는 차에 타면서도 계속 손을 흔들었어요. 아저씨, 꼭 연락해요. 파란색 소나타가 다시 국도로 들어섰어요. 이번엔 연기도 나지 않고 이상한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동현은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뒷유리창으로 하윤이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거든요. 도대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차 한번 고쳐줬을 뿐인데 갑자기 새로운 만남이 생겼어요. 아니, 정확히는 7살짜리 아이가 만들어준 만남이었죠. 동현은 툴박스를 들고 자신의 트럭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기대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박지은 씨가 정말 연락을 할까요? 그리고 하윤이의 작은 바람이 정말 이뤄질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동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일을 생각했어요. 하윤이의 순수한 귓속말, 지은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자신이 건넨 명함. 정말 연락이 올까? 동현의 마음 한편에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따뜻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특히 하윤이의 모습에서 민호의 외로움을 느꼈죠. 민호를 데리러 학교 방과 후교실에 갔을 때 아이는 늘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가 함께 와서 데려가는데 말이죠. 같은 시간 지은은 할머니 댁에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은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그래?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할머니. 그냥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요. 지은은 동현의 명함을 지갑에서 꺼내봤어요. 동현정 비서라고 적힌 작은 명함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죠. 엄마, 아저씨한테 언제 전화해? 하윤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아이는 정말 그 아저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하윤아, 아저씨 바쁘실 텐데. 아니야. 아저씨가 연락하라고 했잖아. 하윤이의 말이 맞았어요. 동현은 분명히 연락하라고 했었죠.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이틀 후 화요일 저녁, 지은은 마침내 용기를 냈어요. 하윤이가 잠든 후 조용히 명함을 꺼내 들었죠.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가를 몇 번 반복했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거든요. 뭐라고 말하지? 갑자기 전화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울리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죠. 여보세요? 동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곤한 목소리였지만 친근했죠. 안녕하세요. 저 박지은이에요. 국도에서. 아, 지은 씨. 안녕하세요. 동현의 목소리가 확실히 밝아졌어요. 정말 반가워하는 것 같았죠. 혹시 바쁘시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차는 괜찮으신가요? 첫 마디부터 지은을 걱정해주는 동현의 마음씨에 지은이 감동했어요. 차는 정말 잘 돌아가요. 정말 고마워요. 다행이네요. 하윤이는 잘 지내죠? 네, 아저씨 얘기를 계속해요. 언제 또 만나냐고. 전화 너머로 동현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그 아이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제 아들과 비슷한 나이라서 그런가 봐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라도 한잔 하실까요?
그때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고 지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좋아요. 언제가 좋으실까요? 동현이 흔쾌히 대답했어요. 사실 그도 지은을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는 어떠세요? 아이들도 함께요. 좋네요. 어디서 만날까요? 시내 북카페 어떠세요? 조용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그들의 첫 만남이 정해졌어요. 토요일 오후 2시 북카페 책과 쉼. 지은은 일찍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하윤이는 신이 나서 아저씨 올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아저씨 아들도 온대? 그럼 민호라고 하더라. 나보다 2살 많으니까 오빠네. 뭘 좋아할까? 하윤이는 벌써부터 민호와 친해질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오후 2시 10분쯤 동현이 민호와 함께 나타났어요. 민호는 아빠 뒤에 숨어서 조금 부끄러워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동현이 지은에게 인사했어요. 정비소에서 볼 때와 달리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일찍 왔어요. 지은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연한 분홍색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쳤죠. 안녕. 나는 하윤이야. 하윤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했어요. 민호는 여전히 아빠 뒤에서 쭈뼛거리고 있었고요. 민호야, 인사해. 동현이 부드럽게 말하자 민호가 작게 인사했어요. 안녕. 나는 민호야. 오빠, 뭐 좋아해? 나는 그림 그리기 좋아해. 하윤이의 적극성에 민호가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아이들이 책을 보러 간 사이 동현과 지은은 마주 앉았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죠. 커피 드릴게요. 뭘로 하실래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저도 같은 걸로요. 지은이 주문하러 가는 동안 동현은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죠. 이런 곳에 온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민호 아빠는 이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년 정도 됐어요. 지은 씨는? 저도 비슷해요. 2년 조금 넘었고요. 서로 비슷한 처지라는 걸 확인하니까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힘드시죠? 동현이 진심으로 물었어요. 같은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는 게.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도 그랬어요. 특히 민호가 아픈 날엔. 정비소 문을 닫고 병원에 데려가야 하니까 수입도 없어지고. 맞아요. 하윤이 열날 때 학교도 못 가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민호는 성격이 어떤가요? 조용한 편이에요. 좀 내성적이고 친구 사귀는 것도 어려워해요. 하윤이는 정반대예요. 너무 적극적이어서 때로는 걱정되기도 하고. 2사람은 웃었어요. 아이들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죠.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실 때가 많으신가요? 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주말엔 비교적 여유 있어요. 동현 씨는? 저도 주말엔 정비소 문을 일찍 닫아서 민호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갈 곳이 별로 없어서요. 그러게요. 아이랑 둘이서 갈 만한 곳이 많지 않죠. 그럼 다음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공원이라도 갈까요? 동현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윤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지은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펴졌어요. 그때 아이들이 뛰어왔어요. 엄마, 민호 오빠가 만화책 빌려줬어. 아빠, 하윤이가 그림 그려줬어. 아이들도 벌써 친해진 것 같았어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만날까? 네. 하윤이가 가장 큰 소리로 대답했고 민호도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네 사람의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시내 중앙공원. 오전 10시에 약속을 잡았지만 하윤이는 9시 30분부터 언제가? 를 연발했어요. 하윤아, 아직 시간 안 됐어. 빨리 가자. 민호 오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지은은 하윤이의 들뜬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누군가를 기대해야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공원에 도착하니 동현과 민호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아빠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으론 궁금했어요. 지난주에 만난 그 활발한 여자아이가 오늘은 어떨까? 아빠, 하윤이 정말 올까? 물론이지. 약속했잖아. 나랑 놀아줄까? 민호는 걱정이었어요. 평소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어려워했거든요. 조용한 성격이라 먼저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민호 오빠. 멀리서부터 하윤이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어요. 민호는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죠. 안녕. 기다렸어? 하윤이가 숨을 헐떡이며 민호 앞에 섰어요. 오늘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 리본을 달고 있었죠. 응. 안녕. 민호가 작게 대답했어요.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있었지만 지난번보다는 나은 것 같았어요. 뭐하고 놀까? 하윤이가 물었지만 민호는 대답을 못했어요. 평소에 혼자 노는데 익숙해서 다른 아이와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네 탈래? 민호가 머뭇거리자 하윤이가 먼저 그네로 뛰어갔어요. 오빠도 와. 하지만 민호는 선뜻 따라가지 못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그네를 타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좀 내성적이라서 걱정이에요. 동현이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하윤이가 워낙 활발해서 금세 친해질 거예요. 하지만 지은도 속으론 걱정됐어요. 하윤이가 너무 적극적이어서 민호를 부담스럽게 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두 어른은 멀리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마음을 졸였어요. 한참 혼자 그네를 타던 하윤이가 민호에게 다가왔어요. 오빠, 왜 안 와? 그냥 다른 애들이 많아서. 민호의 말에 하윤이는 금세 이해했어요. 오빠가 다른 아이들이 많은 곳을 싫어한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그럼 저쪽 가자. 하윤이가 사람이 별로 없는 잔디밭 쪽을 가리켰어요. 잔디밭에 앉은 두 아이. 처음엔 조용했지만 하윤이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오빠, 그림 볼래? 민호의 눈이 반짝했어요. 사실 민호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우와, 잘 그렸다. 정말? 오빠도 그림 그려? 응, 조금. 뭐 그리는 걸 좋아해? 로봇이랑 자동차. 나도 로봇 좋아해. 같이 그려볼까? 하윤이가 색연필을 민호에게 내밀었어요. 민호는 처음엔 망설이다가 색연필을 받았죠. 뭐 그릴까? 변신하는 로봇? 좋아. 두 아이는 스케치북을 사이에 두고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동현과 지은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다행이네요. 민호가 웃고 있어요. 동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가 다른 아이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윤이도 즐거워하고요. 보통은 혼자 그림만 그렸는데 아이들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오빠, 숨바꼭질 할래? 여기서? 하윤이의 제안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게임이었죠. 가위바위보로 술래 정하자. 가위바위보. 하윤이가 졌어요. 민호는 나무 뒤에 숨었고 하윤이는 눈을 감고 숫자를 세었죠. 배고프다. 민호가 작게 중얼거리자
하윤이가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어요. 엄마가 싸줬어. 같이 먹자. 나도 있어. 민호도 아빠가 사준 샌드위치를 꺼냈어요. 바꿔 먹어볼까? 좋아. 두 아이는 서로의 음식을 나눠 먹으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하윤아, 너 재밌다. 민호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어요. 하윤이의 얼굴이 환해졌죠. 정말? 나도 오빠 좋아. 우리 계속 친구하자. 당연하지. 민호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펴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 동현과 지은도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민호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윤이도요. 집에서는 혼자 놀 때가 많았는데 아이들이 친구가 생기니까 좋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호가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여준 게 언제였는지 동현의 목소리에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아빠, 하윤이가 나한테 그림 가르쳐 줬어. 민호가 뛰어와서 자랑했어요. 손에는 색연필로 그린 로봇 그림이 들려 있었죠. 우와, 정말 잘 그렸네. 민호 오빠가 로봇 변신하는 거 그려줬어. 하윤이도 신이 나서 그림을 보여줬어요. 벌써 집에 가야 해? 민호가 아쉬워했어요. 평소라면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했는데 오늘은 달랐죠. 나도 더 놀고 싶어. 하윤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날까? 동현이 제안했고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헤어질 시간이 되자 두 아이는 아쉬워했어요. 민호 오빠 다음 주에 꼭 와. 응, 꼭 올게. 민호가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동현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요.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사람 모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던 그 시간들. 각자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공원에서의 만남 이후 몇 주가 흘렀어요. 어느새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은 씨, 혹시 바쁘세요? 동현의 목소리였어요. 조금 당황스러운 느낌이었죠.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급한 수리건이 들어와서 민호 학원 픽업을 못할 것 같아서요. 아, 그럼 제가 하윤이 데리러 갈 때 민호도 함께 데려올게요. 지은이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이미 몇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하윤이도 민호랑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 정말 그랬어요. 하윤이는 민호 오빠와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해 했거든요. 1시간 후 지은이 두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숙제부터 하자. 네. 민호가 대답했어요. 요즘 민호는 하윤이와 함께 있을 때 훨씬 적극적이었어요. 오빠, 나도 옆에서 할게. 하윤이도 민호 옆에 앉아서 자신의 숙제를 꺼냈어요. 지은은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녁 8시쯤 동현이 민호를 데리러 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별 말씀을요. 저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차 점검해 드릴게요. 요즘 이상한 소리 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서로 도우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동현이 공구를 들고 지은의 집에 왔어요. 차 한번 봐드릴게요. 고마워요. 커피 드릴게요. 지은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아이들은 거실에서 함께 만화를 보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차 고쳐주는 거야?
하윤이가 민호에게 물었어요. 응, 우리 아빠 차 고치는 거 진짜 잘해.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차 점검이 끝난 후 지은이 제안했어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김치찌개 끓였는데 괜찮을까요? 너무 패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했어요. 동현이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식탁에 앉은 네 사람.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어요. 민호야, 많이 먹어. 지은이 민호에게 반찬을 올려주었어요. 고맙습니다. 민호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민호는 말도 많아지고 밝아졌어요. 하윤아, 김치 먹어봐. 동현도 하윤이를 챙겨줬어요. 네, 아저씨가 주는 김치가 더 맛있어. 저녁을 먹으며 동현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마치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따뜻함이었죠. 지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한 안정감이었거든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동현이 늦게 지은의 집에 민호를 데리러 왔어요. 죄송해요. 손님이 늦게 와서. 괜찮아요. 하지만 지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지은 씨, 혹시 제가 너무 부탁드리는 게 아닌가요? 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은이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부담스러웠어요. 매번 민호를 돌봐주는 게 말이죠. 정말 미안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이었죠. 동현 씨,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도 혼자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요.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 한계도 있고. 맞아요. 저도 그래요.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너무 빨리 가는 건 아닐까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지은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는 이런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혼자일 때보다 훨씬 좋거든요. 저도 그래요. 동현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이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아끼고 돌봐주면. 맞아요.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었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동현이 제안했어요. 서로 힘들 때 도와주되 부담스러우면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민호가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하윤이도요. 오빠가 생긴 것처럼 행복해해요. 다음 주 일요일, 네 사람은 함께 마트에 갔어요. 이거 사자. 하윤이가 과자를 들고 있었어요. 그건 너무 달아. 이거는 어때? 민호가 다른 과자를 추천했어요. 오빠가 고른 거면 좋을 거야. 우리 오늘 뭐 먹을까? 지은이 물었어요. 삼겹살은 어떠세요? 동현이 제안했어요. 좋아요.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그럼 고기 사고, 야채도 사고. 장을 보는 동안 마치 정말 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계산을 할 때도 서로 먼저 내겠다고 하고 짐을 나눠서 들고. 이제 정말 가족 같네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좋은 가족이요. 동현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은 앞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진짜 남매처럼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며 동현과 지은은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행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서로에 대한 진짜 마음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저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을 뿐이었죠. 3개월이 흘렀어요. 어느 화요일 저녁 아이들은 민호의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동현과 지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접시 닦을게요. 지은이 동현 옆에 서서 설거지를 도왔어요. 어느새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워져 있었죠. 고마워요. 동현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었거든요. 설거지를 마치고 두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아이들은 민호 방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죠. 지은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거든요. 동현 씨, 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지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그때 국도에서 저희를 도와주셨을 때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왜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을까요? 하윤이가 그런 말을 했을 때도 왜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동현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지은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동현은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사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은 씨 모습을 봤어요. 절망하고 계시는 모습을. 그리고 하윤이가 무서워하는 모습도. 동현의 목소리가 차츰 진해졌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건 만약 제가 민호와 함께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떨까 하는 거였어요. 동현이 계속 말했어요. 누군가 도와주길 간절히 바랐을 텐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간다면.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동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윤이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동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눈을 보니까 정말 간절했어요. 엄마가 밤에 혼자 울어요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으셨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도와야 할 사람은 차가 고장난 여자가 아니라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는 또 다른 부모라는 걸요. 동현의 말에 지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 자신을 본 것 같았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며 울고 있는 동현 씨.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죠. 정말 그런 마음이셨던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현이 지은을 바라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죠. 지은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에요. 사실 제가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동현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매일 밤 민호 재우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은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특히 민호가 엄마는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지은이 작게 말했어요. 하윤이가 친구들 아빠 이야기할 때마다 미안하고 속상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밤에 혼자 울었던 것도 맞아요. 하윤이가 다 알고 있었네요. 지은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요. 동현이 말했어요. 지은 씨와 하윤이가 있어서 집에 오는 게 기대돼요. 정말요? 네. 민호도 그래요. 하윤이 이야기를 하며 웃는 걸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지은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어요.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지은이 용기를 냈어요. 동현 씨가 없었다면 저희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차가 고장 났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동현 씨가 나타나셨어요. 천사처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도 받지 않고 도와주시고, 하윤이한테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두려워요. 지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또 실패할까봐. 하윤이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동현이 지은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저도 무서워요. 민호에게 또 다른 이별을 경험하게 할까봐. 그럼 어떻게 하죠? 지은이 물었어요. 천천히 가면 어떨까요? 동현이 말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가면서, 아이들도 생각하면서. 좋은 생각이에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동현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지은 씨와 하윤이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같다는 걸 말이죠. 그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오빠가 로봇 만들어줬어. 아빠, 하윤이가 그림 그려줬어. 두 어른은 웃었어요.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자신들도 행복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마음으로 네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거였어요. 진심을 나눈 지 일주일 후 동현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정비소 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한 거였죠. 이동현 씨, 죄송하지만 다음 달부터 월세가 50만 원 올라요. 갑자기요? 계약서에는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나가시든지. 동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50만 원은 그에게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동현은 지은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어떡하죠? 월세를 올려주자니 수입이 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자니 보증금이 없고. 지은이 동현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제 문제니까. 하지만 동현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며칠 후 지은이 학교에서 동료 교사들과 얘기하던 중이었어요. 지은아, 요즘 남자친구 생겼다며? 아, 그냥 친구예요. 친구?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김 선생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조심해. 혼자 사는 남자들, 특히 아이 있는 남자들은 보통 뭔가 목적이 있어. 그리고 너도 아이 있잖아. 섣불리 사귀면 하윤이만 고생해. 재혼 실패하는 사람들 봤지? 아이들이 가장 피해를 봐. 지은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동료들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인 걸까? 하윤이에게 좋은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동현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비소 근처 상인들이 이런저런 말을 했거든요. 동현이 형, 요즘 여자분이랑 잘 돼가나? 조심해야지. 여자들, 특히 애 딸린 여자들은 경제적으로 의존하려고 해. 아, 그런 게 아니야. 그래도 조심해. 형도 힘든데 남의 애까지 키울 여유 있어? 설상가상으로 민호가 갑자기 아팠어요. 고열로 응급실에 갔더니 폐렴 초기 증상이었죠. 입원하셔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동현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아빠, 나 많이 아파?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동현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지은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하윤이와 함께였죠. 민호야, 괜찮아? 네. 민호가 기운 없이 인사했어요. 동현 씨, 병원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동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왜 안 되는데요?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지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무슨 사이인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친구라는 거예요? 갑자기 둘 사이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금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동현의 말에 지은이 상처받았어요. 병원 복도에서 하윤이가 불안해했어요. 엄마, 왜 아저씨랑 싸워? 싸우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하윤이는 알고 있었어요. 어른들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말이죠. 민호 병실에서도 민호가 걱정했어요. 아빠, 지은 선생님이 화났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아이도 느낄 수 있었어요. 민호가 태어난 후 일주일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지은은 동현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동현도 마찬가지였죠. 아이들만 서로를 그리워했어요. 엄마, 민호 오빠는 언제 봐? 조금 있다가. 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지은도 몰랐어요. 지은은 밤마다 고민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윤이만 상처받는 건 아닐까? 동현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너무 자존심만 챙긴 건 아닐까? 민호도 하윤이를 그리워하는데 두 사람 모두 후회하고 있었지만 먼저 연락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때 민호가 용기를 냈어요. 아빠, 하윤이랑 지은 선생님한테 전화해. 민호야, 나 하윤이 보고 싶어. 그리고 지은 선생님도. 민호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했어요. 아빠가 미안하다고 해. 나 때문에 아프다고. 동현이 지은에게 전화했어요. 지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로 어색했지만 동현이 먼저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네요. 아니에요. 저도 너무 성급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사실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지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동현 씨와 민호가 없으니까 뭔가 비어있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지은 씨와 하윤이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고 우리 정말 바보 같았네요. 이번 일로 알았어요. 동현이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다는 걸요. 맞아요. 힘들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지내요.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네, 약속해요. 다음 날 네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아이들이 가장 기뻤어요. 민호 오빠, 하윤아. 아이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오빠 아픈 건 다 나았어? 응, 다 나았어. 하윤이가 보고 싶었어. 동현과 지은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헤어지면 이 아이들이 가장 힘들겠네요. 그러게요.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행동해야겠어요. 시련을 겪고 나니 오히려 네 사람의 유대가 더 깊어졌어요. 이제는 정말 무엇이든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련을 극복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네 사람은 정말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동현의 정비소도 안정을 되찾았어요. 지은의 도움으로 가계부를 정리하니까 수입이 늘어났거든요. 오늘 매출이 얼마예요? 15만 원이요. 어제보다 늘었네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어요. 동현의 일이 잘 되면 자신의 일처럼 기뻤거든요. 어느 토요일 저녁 동현은 혼자 있는 시간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 지은 씨와 하윤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한 달 전에 몰래 준비한 반지였죠. 이제 정말 해야겠어.
마음을 굳혔어요. 지은에게 프로포즈하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동현은 민호를 불러 앉혔어요. 민호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지은 선생님과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하윤이가 진짜 내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 좋아요. 찬성. 민호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같은 시간 지은도 하윤이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윤아, 만약 동현 아저씨가 아빠가 되면 어떨까? 하윤이가 깜짝 놀라며 엄마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내가 그때 말했던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와, 내 소원이 이루어져. 하윤이가 폴짝폴짝 뛰었어요. 동현은 특별한 프로포즈를 계획했어요. 화려한 게 아니라 자신들다운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프로포즈를 말이죠. 정비소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들이 처음 만난 그 장소와 비슷한 곳에서 말이죠. 민호야, 아빠 도와줄래? 네. 뭘 도와드릴까요? 비밀 작전이야. 토요일 오후 동현이 지은에게 전화했어요. 지은 씨, 혹시 시간 되세요? 정비소에서 배웠으면 해서요. 지금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은이 하윤이와 함께 정비소로 향했어요. 정비소에 도착한 지은이 깜짝 놀랐어요. 평소와 달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작은 꽃다발도 놓여 있었거든요. 뭐예요, 이거? 엄만 예뻐. 하윤이가 신이 나서 꽃을 만져봤어요. 동현이 민호와 함께 나타났어요. 두 사람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죠. 지은 씨. 동현이 지은 앞에 섰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6개월 전에 제가 한 말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요? 천천히 가자고 했던 말이요.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확신해요. 동현이 무릎을 꿇었어요. 지은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기뻤거든요. 동현 씨, 완벽한 남편이 될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지은 씨를 사랑하고 하윤이를 내 딸처럼 아끼겠어요. 엄마, 빨리 대답해. 하윤이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어요. 지은 선생님,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민호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지은은 울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비소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동현이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예뻐요. 고마워요. 지은이 동현을 꼭 껴안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거든요. 하윤이와 민호도 두 어른을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프로포즈 후 2달 동안 결혼 준비를 했어요. 화려한 결혼식 대신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원했거든요. 하객은 누구를 부를까? 가족들과 정말 가까운 친구들만요. 아이들이 주인공인 결혼식으로 해요. 정말 4사람 모두가 행복한 결혼식을 계획했어요. 11월의 어느 따뜻한 토요일,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하윤이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꽃을 뿌리는 역할을, 민호는 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하윤이 예쁘다. 민호도 멋있어. 아이들이 서로를 칭찬하며 웃었어요. 이동현, 박지은을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까? 네. 박지는 이동현을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까? 네. 그리고 목사님이 특별한 질문을 추가했어요. 민호, 지은 씨를 엄마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하윤이, 동현 씨를 아빠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이제 여러분은 한 가족입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지은과 동현은 키스했고 아이들은 환호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하윤이가 소리쳤어요. 네, 정말 가족이야. 동현이 네 사람을 모두 껴안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네 사람은 처음 만났던 국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네요. 지은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하윤이 덕분이에요. 동현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한 말 맞죠? 하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맞아. 네 말이 맞았어. 차 안에는 따뜻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아빠,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민호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네 명이 함께니까. 약속해요. 하윤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네 사람이 모두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그렇게 작은 귓속말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가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하윤이의 순수한 귓속말이 네 사람에게 새로운 행복을 선물해 준 거죠. 그리고 그 행복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두 가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